안녕하세요. 무의식 풍수입니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조란 티끌 같은 변화들이 태산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름지기 사람이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내가 부자가 되려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지금 부자가 되려는 징조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자가 되는 징조를 잘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오해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 길에서 다른 사람이 지나치기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그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일일이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다고 세심하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란 관심도 필요하지만 서로의 무관심으로도 서로를 지켜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을 갖는 마음뿐만 아니라 애써 모른 척하는 마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의 허물은 모른 척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명예란 참으로 드높은 것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으로 남는 것도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연예인의 삶이란 참 화려하면서도 화장실 한번 가기가 또 어려운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상대방에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접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산골짜기에서 솟아오르는 맑은 물줄기처럼 마음에 부가 차오르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앞서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 화병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로막는 게 바로 걱정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사막 한가운데에 떨어진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물방울이 바다로 영영 돌아갈 수 없을까 걱정하겠습니까? 모든 물은 결국 바다로 모이고 또 바다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해보시지요. 그렇다면 죽음보다 걱정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어차피 죽는 거면 죽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겠습니다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보다 더 큰 일이셨습니까? 언젠가 태풍이 올 거라고 제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풍이 올 때까지 제자리에서 기다릴 테니 반드시 태풍을 맞게 됩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 파도를 즐기던 사람은 태풍이 오기 전에 육지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이 왔다는 건 이제 태풍이 지나간다는 뜻이기도 해. 걱정보다 이 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운이 몰려오는 아주 강력한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관련된 징조들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되는 게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지요. 뒤에 나오는 내용도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다시 가보시지요. 제 기쁨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머지 징조들도 서둘러 살피러 가시지요. 계속 달려가 보시지요. 세 번째 징조입니다. 눈을 개슴츠레 뜨지 않는다. 눈을 개슴츠레 뜨지 않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시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환하게 불을 켠 화장실 거울 앞으로 가셔서
눈을 바늘 구멍보다 작게 떠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크게 뜨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는 이런 게 보입니다. 눈에 샛별이 박힌 것처럼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눈빛입니다. 나는 눈이 작아서 안 된다고 하셔도 분명히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크기가 있습니다. 평상시대로 눈을 편안하게 떴을 때에도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인다면 아주 대운이 몰려오는 징조입니다.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 밖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유리창에도 먼지가 묻어서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감기는 것이지요. 이미 그런 눈빛으로 거울에 서 있는 자신을 마주한 분들은 아주 좋은 징조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눈을 또렷하게 뜨는 습관으로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징조입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가구의 위치를 바꾸려고 한다. 사람이 결심이 서면 가장 먼저 주변 환경부터 개선하려고 하기 십상입니다. 가구의 위치를 자주 바꾸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운이 들어올 징조로 큰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집안의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집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가 될 순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의 구조를 바꾼다는 건 정돈된 마음이 집안으로 투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화관의 영사기와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깥으로 비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 강력한 것이지요. 통행이 편하게 바꾸거나 눈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넓어 보이도록 가구의 위치를 바꾸는 일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집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구조를 바꿨더니 집이 더 넓어 보인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그릇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징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내 인생은 글러먹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이런 징조를 만들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운이 들어올 징조를 잔뜩 만들면 될 일이니까요. 사람은 고통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말씀드린 징조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다면 보면 앞으로 꿈 같은 일들이 생기실 겁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 풍수였습니다.